먼저 조혜진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 열어주시죠. 예, 요 며칠 사이에 선관위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계십니다. 선관위가 발칵 뒤집혔죠.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부정 승진 문제 등 실망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실망스럽고 또는 국민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선관위 사태는 땡땡땡 탓도 크다. 책 글자인가요? 예, 제 네. 퀴즈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제대로 이제 내부 견제, 내부 감시 기능들이 좀 약화돼서 비리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그렇게 말하면 기니까 뭐 굳이 하자면 그냥 무관심 탓도 크다 이렇게 억지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정 부분 근접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조혜진을 넣어도 되고 땡땡땡에 조혜진을 넣어도 되고 땡땡땡에 우상호를 넣어도 됩니다. 조혜진 탓. 제가 그 생각한 정답은 정치권. 선관위 사태는 정치권 탓도 크다. 본격적으로 이 두 분 얘기 듣기 전에 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추려 보죠. 이른바 이 아빠 찬스 의혹, 선관위 고위 간부들이 자녀를 경력 채용하면서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의혹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간부들 10명이 넘습니다. 자녀의 채용 승인을 회피하지 않고 직접 결제해서 셀프 결제 이런 비판이 일기도 했고요. 만점에 가까운 면접 점수를 받기도 하고 혹은 채용 이후에 고속 승진한 사례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특혜 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아빠 찬스에 이어 형아 찬스까지 등장했으니 이쯤 되면 가족 중에 선관위 고위직이 없는 것을 자녀들에게 미안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근본적인 원인이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독립된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감시나 견제가 불가능하죠. 그럼 결국 내부의 자정 능력이 내부의 어떤 시스템으로 계속 유지돼 왔어야 되는데 어느 기관이든 인사 문제를 어떻게 다룬다고 하는 내부 규칙이 있고 예. 그 기준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 자녀 채용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은 없죠. 또 자녀라고 해서 또 불이익을 당할 필요는 없죠. 공정한 실력만 있다면 또 그걸 또 연좌제 형태로 규제할 수는 없는데 여기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서로 짜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식의 담합이 내부적으로 생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선관위 안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만드는 자체의 감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대안 제시가 되겠죠. 구조적인 문제를 드리기 전에 선관위가 이렇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헌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338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약간 일종의 한직 공무사회에서는 한직 비슷한 그런 기관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급속도로 조직이 팽창하고 인원이 늘어나니까 자리가 많이 생겨가지고 예. 선관위는 다른 행정부처보다도 승진이 굉장히 빠른 기관이 됐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조직이 팽창하니까 경력직 채용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신의 직장이 되고 꿀보직이 되는데 경력직 채용이 막 늘어나니까 다른 부처에서 막 지원하는 거예요. 실제 근무를 해보면 선거 때는 엄청 바쁘지만 평소에는 또 이렇게 그 업무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메리트. 신의 직장이 돼버린 거예요. 꿀보직이 돼버린 거예요. 문제가 불거지니까 선관위도 자체 쇄신안을 내놨어요.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음 4가지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쇼지. 지금 잠깐 외부에 데려왔다가 다음에 이 잠잠해지면 그 사람 그만두면 다시 내부에 승진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 승진이냐 외부 채용이냐가 무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는 건 저는 약간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시적으로는 외부 사무총장을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구성원들의 직업 윤리라든지 또 업무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늘어나는 권력과 이 권한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은 못 따라가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구조적으로 아까 구조적인 문제 말씀을 잠깐 했었는데 선관위 사무총장이 장관급이지만 그 위에 선관위원장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선관위원들이 계신데 이 총리급인 선관위원장 또 부총리급인 선관위원들이 한 명 상임위원 말고는 몽땅 비상근이에요. 자기 일을 하면서 가끔씩 와서 일을 보니까 이 일을 파악을 할 수도 없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도 없고 이걸 통제하고 관리할 수도 없고 그 책임도 못 지고 그래서 지금 그 선관위원장도 이게 사퇴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비상근인데 난 본업이 대법관이고 가끔씩 와서 보고받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구조도 해결해 줘야죠. 누구도 그럼 책임 안 지는 거잖아요. 기관의 장이 모든 걸 책임지는 기구로 만들 거냐 아니면 실제로 실무 집행은 사무총장이 하고 나머지를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중요 결정을 하는 시스템, 위원회식으로 할 거냐 할 때 이 후자 시스템을 결정한 거예요, 헌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시키면 이 문제 해결되나?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사비리는요. 위원장이 상관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선거의 최고 전문가가 앉아있어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인사비리나 이런 내부 비리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면 이 사람들을 감시하는 이 인사나 이런 여러 가지 채용 비리가 있을 것을 감시하는 내부 시스템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외부에 감시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견제가 될 거다. 네, 알겠습니다. 선관위가 이 쇄신안을 내놓으면서 했던 게 하나 더 있죠. 자체적으로 감사에 나섰어요. 근데 이걸 두고 셀프 감사 아니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전현희 국민권익위와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회 감사조사는 받겠다며 마치 쇼핑하듯 기관을 고르고 있습니다. 근데 수사는 의뢰를 했는데 감사를 못 받겠다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 수사는 뭐 당연히 뭐 내가 뭐 받고 싶다고 받기 싫다고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 강제적인 거니까. 그리고 이제 수사는 딱 수사 의뢰된 대상만 하게 되는 거지 선관위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나 받겠다. 근데 감사원은 들어오면은 그냥 싹 다 그냥 뒤져버리니까 네. 그거를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좀 이렇게 갈라서 대응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런 겁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독립기관이라고 인정해 주냐면 그 직무의 특성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기관은 독립성을 굉장히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헌법적으로. 네. 감사원장, 감사원 사무총장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지금 감사원은 완전히 정치적 감사를 너무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은 무엇보다 내년 총선에 목을 메고 있거든요. 야당이 의석수가 많아서 자기 마음대로 못 하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든 총선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고 있는데 선관위가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선관위의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야당은 우려하는 겁니다. 이 측면에서 갑자기 감사원이 올라탄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근데 감사원의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네. 사무총장이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감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이 거기도 위원회 조직입니다. 네. 거기서 중요한 거는 다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거취 문제. 지금 마찬가지 입장 표명은 별도로 안 하신 건가요? 현재로서는 아직 사퇴 계획은 없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도대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은 겁니까? 국민의힘의 노골적 선관위 장악 시도를 당장 중지하십시오. 선관위의 자녀 채용 문제는 분명히 심각한 사안이지만 이를 빌미로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셨지만 노태학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분이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예.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분으로 알고 있고 또 구조적으로 이게 뭐 비상근인데 그걸 다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예. 그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해야 되는 그렇지만 이유. 어쨌든 이 그 제도의 체계상으로는 최고 책임자로 되어 있거든요.
국민들은 그걸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선관위원장과 전체 선관위원이 다 그만둬야지.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선관위원을 다 그만두게 한다. 다 그만둬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그거 하나 어떻게 하고 치러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분이 비상관인 것도 알고 대법관인 것도 알면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성향이 있다는 걸 다 아시면서 새롭게 자기들 말 잘 들을 사람 데려오려고 그러나? 그건 사실 그런 의심도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총장, 사무처장을 사퇴하라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사퇴하고 그 사람 책임져야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 차이가 없는데 왜 선관위 위원장을 물러가라 그러지? 왜 감사원이 감사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저희가 볼 땐 비상식적이니까 요 틈을 타고 뭘 또 장악하려고 그러나? 이제 이런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민주당이 이거를 가지고 사태를 잠깐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노태학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한 분입니다. 노태학 위원장이 만약 그만두시게 되면은 후임 그분이 또 이제 선관위원장 될 텐데 관례상 그것도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우리 당이 임명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몫이라면은 그런 의심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은 어떤 사람 임명할지 뭐 전교 눈치 보면서 임명할 분은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결국 최종 책임자인 선관위원장을 계속 비판하게 돼 있습니다. 정치권도 비판하게 돼 있고. 저는 오히려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얘기할 때 이런 정도의 사안이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할 사안인가? 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주장은 항상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을 정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진퇴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또 누가 지명을 했던 선관위원 전체가 사퇴해야 되는 거냐. 채용 비리가 하나라도 발생하면 다 사퇴시켜야 되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노태학 위원장님이 사퇴하고 안 하시는 건 본인이 이제 정치적 피해가 올 것 같으면 그만두셔도 좋은데 이걸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 거냐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채용 비리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그것 때문에 선관위원장과 비상근 선관위원 전체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책임을 무는 방식이냐 하는 것은 조금 이견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감사원 감사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관련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첫 번째 판도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의원의 판도라, 선관위 사태는 정치권 탓도 크다의 한 줄평. 네, 정치권도 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선관위 중립성을 흔드는 일에 정치권이 나서서는 안 된다. 하는 점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